예 변호사님. 네.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 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에서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예. 유력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조민이를 비롯해서 조국 일가가 바짝 몸을 엎드렸어요. 겸손 모드, 반성 모드로 들어가서 그런지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기소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소 쪽에서 기소를 안 하고 유예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기소 유예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소유예라는 거는 법원에서 하면 집행유예. 예. 근데 그거는 기소가 된 후에 집행유예 나오는 거죠. 재판 판사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기소유예는 그와 같은 성격으로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죄는 있는데 근데 네가 여러 가지 사정, 그 중에는 반성도 있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나옵니다. 기소유예 할 때 그 기소유예 결정문에 말 나오는 전과도 없고 초범이고, 그 다음 반성하고 있고, 뭐 합의했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런 걸 해서 재판에 붙이지 않겠다. 그 대신 계속 반성해라. 이게 기소유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민이가 당초 김어준 그 유튜브인가 그런데 나와서는 내가 무슨 잘못한 거냐 떳떳하다. 그렇게 내 조민으로서 당당하게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도 뭐 한 번에 반성한다든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검찰에서 이 8월 26일이 기소하는데 시효 만료, 공소 만료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기소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바로 나온 게 의사 면허증을 발라보겠다. 보건복지부에다. 그리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던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 취하를 하겠다 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아들 조원이까지도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지금 아주 완전히 반성 모드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뭐 법원이나 이 검찰에서 이 사람들이 반성이라는 게 진정한 반성해야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대가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가라는 것은 기소유예든지 뭐 집행유예든지 이런 걸 바라고 하는 그런 그 반성하는 척한 반성. 이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참작이 되나요? 그래가지고 전에 보면은 저한테도 뭐 판사님한테 제출한다고 뭘 좀 그 같이 서명 좀 해달라고 뭐 연서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성합니다. 탄원서 뭐 그거 써달라고 하고 뭐 그런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이 자기 범죄를 정말 반성하느냐 여부는 말로는 알 수가 없어요. 말로는 저도 100번 반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저는 법관 출신이니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할 때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사실을 우선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한다고 안 봅니다. 그렇죠. 나 잘못 없다 이러는데 이걸 뻔뻔한 거 아니냐. 그다음 두 번째 그 합의가 돼야 됩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폭행, 상해, 사기, 횡령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은 뭐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정도 나오면은 막 반성한다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추정 내지. 그래서 이번에 그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아마 기소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건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검찰 기소라든가 법원 재판은 있죠. 우리 고 교수님 잘 쓰시는 정치는 생물이다. 거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조민 씨가 어떤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좀 떠든 거, 그 다음 행정소송 제기한 거, 이런 게 전혀 반성 안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나 잘못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거는 반성하고 전혀 관계없죠. 네. 그러면서 이게 기소될 수도 있다. 그런 걸 갖다가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뭐 법대 제자들 중에 검사도 있고 이러면 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네. 검사 중에도 뭐 우리법 연구회는 아니지만 네. 어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을 가진 검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전체적인 조국이 장관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자기 세력이 없겠습니까? 네. 뭐 느낌을 그런 걸 갖다 전달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검찰에서 자기도 이제 여러 백방으로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정경심 교수가 4년 받았죠 아마. 예. 그 형을 살고 있죠 지금. 예. 그다음 조국 장관도 지금 그 재판 중이고 1심에서 형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사실은 자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자녀는 기소를 안 하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부부간에도 안 하는 한쪽이 기소되면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있죠.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리고 조민 씨의 어떤 행위를 볼 때 너무 이거는 기소유예하기는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왜냐하면 하는 행위가 거의 법원에서 공적인 결론이 나왔는데도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고 법원이 오히려 검찰이 오히려 자기를 갖다가 압박한다는 느낌의 어떤 언행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소유예를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면 기소되면 자식은 좀 봐준다 이런 관행은 있지만 그건 관행이지 검찰이 기소하면 이거는 집안이 진짜 쑥대밭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반성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하하고 그다음 뭐 면허 반납하고 이렇게 갔으니까 가능은 합니다. 기소유예가 이 정도로 하면 또 전과도 아마 없을 거고 가능은 한데 결국은 그 담당 검사의 최종적인 판단은 남아 있는 거죠. 기소하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인데 김민아 부장검사 여성인 것 같아요. 지금 검찰에서는 아직도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 공범으로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담, 내용, 경위,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가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뭐 당사자인 조민 씨를 소환했던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를 통해서 그 진정성을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 하나하고 어떤 취지로 이렇게 본인이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고 뭐 소취하를 그러면은 내가 반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했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의사. 근데 더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은 조국한테도 뭐 정경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국과 정경심한테도 한번 입장을 물어보겠다. 지금 조국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이 진행되고 1심에서는 2년 징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조국이가 아니 딸하고 공범 아니냐 공범. 그런데 딸은 지금 다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당신은 그러면 그러면 조국이가 뭐라고 하는지 저는 그게 진짜 그게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판하고도 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그 소환 여부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기소유예 이런 걸 하더라도 원칙은 소환을 해가지고 조서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도 한 번 안 받고 왜냐하면 당신 반성해 안 해?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취하했다고 그건 새 분리를 깨닫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무태냐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잖아. 아까 거기서 당연하죠. 이 때문에 그게 물론 나와가지고 저 반성합니다 말은 할 수 있죠. 그렇게 지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성이라는 건 뭘 반성하느냐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조민 씨를 부르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범죄 사실 인정 여부일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범죄 사실이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거. 또 그 동양대 표창장 제출한 것 허위 표창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냐? 그걸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소유예 할 때 범죄 사실을 시인하냐 부인하냐가
이 기소유예의 관건이 된다고요. 예. 법원에 집행유예도 있죠. 만일 계속 부인하면은 집행유예 해주기가 힘드는 게 우리 집행유예 쓸 때 집행유예로 이제 형을 정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그거 안 쓰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제일 먼저 보는 게 합의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우선 자기 범행을 반성했을 때 참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는 조민 씨를 불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당신 범죄 사실 시인하냐? 지금 취하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거는 새 분리를 깨닫고 취하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 고 교수님 참 검사도 안 지내시는데 그걸 알으셨는데 이 조국 장관한테 물어봐야 될 거예요. 네. 네. 그걸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은 검찰이 부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 딴 범죄가 있으면 몰라도 부르지는 못합니다. 뭐 이거는 의사 확인을 할 수 있는 의사 거예요. 확인은 결국은 검찰에다가 진술서를 써내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조민 씨한테 아버지 진술서 받아와라. 이 범죄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관한 진술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싶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참고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민 씨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참고인이잖아요. 네. 조민 씨 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공범으로 기소가 됐으면 아니지만 이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민 씨를 불러가지고 그런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본인의 인정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부를 것이고 이때 더 중요한 거는 조국 장관의 태도로 물어볼 것인데 그거 바꾸기가 힘들 겁니다. 조국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러면은 조민 씨에 대해서 조국 검찰에서 기소유예 여부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게 결국은 기소유예 받기 위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술수라 하기는 뭐하고 방법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면 기소유예 되기 힘들죠. 그러면 기소를 해버리면 법정에 서야 돼요 또.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죠. 또 하나는 이렇게 기소유예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지금 조국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바는 없지만 내년 총선 출마설이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고 뭐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조민을 대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검찰에서 조민까지도 구속을 시킬 경우, 아니 기소를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조국이 계속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하는데 좀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이런 동정 여론이 일어나면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국한테는 만약 총선에 나온다면은 상당히 동정론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뭐랄까 정무적 판단이랄까 검찰에서 거기까지 저도 안 그래도 그 검찰에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고 기소유예를 해주면은 그건 동정 여론이 사그라들 것이다. 그 말씀 같은데 제가 생각에 검찰에서 그까지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그것은 언론에서 추측성 뭐 이런 호사가들의 어떤 추측조차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뭐 조민 씨의 국회의원 출마까지 고려해가지고 기소유예 그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저도 추측을 합니다만은.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가 국회의원 내년에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다음에 뭐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게 좀 클리어되고 그 나오는 건 몰라도 지금 뭐 나 기소유예 받았으니까 기소유예는 유죄입니다 사실은. 유죄. 그거 가지고 내 기소유예 받았으니까 국회의원 나오겠다. 그거 조국 전 장관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타로 딸내미를 갖다가 국회의원 출마시킨다. 조국 장관이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조국이 뭐 서울대 교수 때 SNS에 뜬 글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파리가 아빠를 비빈다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확실히 때려잡아야 하고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줬다는 자기를 무니까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뭐 그런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반성하는 모드 뻔한 건데 왜 겸손 모드로 돌아섰겠느냐. 근데 저는 조국 장관이 지금 겸손 모드로 돌아간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 동정을 받거나 조국 장관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 훌륭해졌네라고 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때려잡을 때는 때려잡아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옳다는 게. 그 본인의 이야기네요.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좀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다고 해갖고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은 아마 그 태도를 일관하여 전부 다 부인하고 나는 그 어떤 정권의 탄압의 그 희생양으로 그렇게 몰고 나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조민 씨도 그런 태도에 의해서 조금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네. 뭐 조국이든 누구든 간에 본인은 이제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때문에 자식들까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거 원치 않겠죠. 그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좀 머리를 바짝 숙이고 반성 모드로 돌아가서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법망에서 법의 처벌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그렇게 조언은 하지 않았겠나. 그런데 조민 씨가 아까 말씀드린 데 최종 결정 받기 전에 검찰에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가가지고 전부 다 인정한다 그래버리면은 조국 장관도 이거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잖아요. 지금 자기는 사실과 다르게 압박받고 핍박받는 피해자인데 갑자기 조민 씨가 다 인정해 버린다 그러면은, 조민이는 인정을 안 하겠죠. 아빠가 해서 자기는 모른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가가지고 저는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 했을 그러면 뿐이에요. 조국 장관 인정한 게 되잖아요. 일단 인정한 게 되잖아요.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는 거를 조민 씨가. 하여간나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조국을한테 진술서를 받던 이것과 관련해서 조민을 소환해서 부르든 간에 이 조 씨 일가들은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한 건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요. 난처한 상황이에요. 약간의 외통수. 진퇴양난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자기들도 판단이 안 될 겁니다. 뭐 아직 검찰에서 기소 유예냐 기소냐 이런 양측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